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아시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차세대 정치인 1위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한동훈을 크게 연호해 주십시오.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박성주가 김복덕과 하종대와 제가 부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여러분이 불편하시면 그때그때 반응할 거고 그때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바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천의 시민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거나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여러분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냥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다 바꿀 겁니다. 저는 평생 일하면서 남의 눈치 전혀 안 보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단 여러분의 눈치만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그대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태도에, 말에 반영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 얘기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기본인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우리 체제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떼려는 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질 겁니다. 다시 암흑의 시대로, 이념의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당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탐욕을 실현하려고 하고 뻔뻔하게 그걸 실현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다. 전관 범죄다. 이렇게
과거에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말이죠. 어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전관예우가 전관범죄라고 하면서 참고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수임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편이 아닐 때만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기 편의 핵심인 비례 1번 부부의 사상 최악의 전관예우 사안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죠. 조국 당이 새로운 기준을 전관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160억만 안 넘으면 된다. 둘째, 검사장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한 건에 22억 땡기는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 조국 당의 정치의 전면으로 들어서면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본 저도 그런 숫자로 변호사비 땡긴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한테 100억을 뜯어내는 것보다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100만 원씩 뜯어내는 게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말입니다. 그건 서민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범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단계 사기는 살인입니다. 다단계 피해를 겪은 분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폐지 주워서 모은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기꾼 변호한답시고 그렇게 뜯은 돈 중에 22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괜찮다는 게 조국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잘못이 들켰을 때 부끄러워하고 바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우리 같은 법을 지키면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160억 아래니 괜찮다? 22억쯤 괜찮다? 수임계약서 안 썼으니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대로 박은정을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비례 1번이에요. 1번. 그 당의 상징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 22억 한 건에 사기꾼 하나 땡기는 괜찮고 160억만 안 넘으면 전관예우 해도 괜찮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 못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라면 못 살겠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옛날에 여러분 조국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조국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일가에 대한 수사는 사실 과도하게 됐다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 권력에 눌려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웅동학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조국 일가가 부산에 가지고 있는 사립 학원이죠. 학원재단이죠. 그 재단이 경영년에 생겨서 세금 등등으로 돈을 모두 재산을 잃게 된 상황에서 조국 일가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공사 채권을 자기 가족끼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송을 겁니다. 둘 다 조국의 동생이 대표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웅동학원이 져줍니다. 일부러. 그래서 세금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받아갈 돈 대신에 그 돈을 먼저 받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들켜서 조국 씨의 동생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드러나자 정확하게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2019년 8월 23일 조국 대표가 공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웅동학원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앞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나 공익단체에 맡기겠다,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던 박정숙 씨, 조국 대표의 모친입니다. 박정숙 씨도 이사장에서 물러날 것이고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웅동학원을 국가와 공익재단에 헌납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는 공개적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웅동학원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법을 지키고 선량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약속했다면 창피해서라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웅동학원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캠코 등 관련 국가에서 웅동학원에 대해서 130억 가까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 웅동학원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의 재산이 줄었습니까? 무슨 대단한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재산이 줄었습니까? 그대로 50억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저보다 많아요. 그런데 나라빚은 안 갚고 있습니다. 그냥 웅동학원이니까 법인과 다르니까 안 갚는다? 그래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웅동학원은 내놓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7월 조국 대표의 모친 박정숙 씨가 다시 웅동학원 이사장에 5년 연임합니다. 2027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계속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권력의 주류로 들어오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왜 어겼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라 빛을 갚고 있지 않은지를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정치 무대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웅동학원 다시 헌납할 겁니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대답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뻔뻔해도 이건 도가 넘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양문석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양문석이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에 강합니다. 아시죠? 5년 전에 연합뉴스 TV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직후였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양문석 후보가 출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융을 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금융을 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실정을 어떻게든 여러분이 피해를 받게 되자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넘겼습니다. 정상적인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양문석의 말대로 금융을 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때 대출 못 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정말 그 말대로 했죠? 정말 그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양문석 씨가 바로 정상적으로는 대출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시켜서 사업자 대출의 명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11억 원을 대출 받아서 그 자기 주택 사는 거 대환대출에 썼습니다. 메꾸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봐온 일입니까? 그래놓고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양문석 씨가 당연히 사퇴할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어쩔 수 없이 양문석 씨를 사퇴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양문석 씨가 어제 오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자 아끼기 위해서 딸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 건 맞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뭐죠? 그런데 더 열심히 국회로 가서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의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법을 밝혀낸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박은정, 조국,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인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둘 겁니까?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무엇입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가로서, 사회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구성원들 간의 사적인 복수, 사적인 린치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안전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잘못된 사람은 오로지 국가만 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기 일가가 수두룩하게 늘어지는 그런 국민들이 공분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고 그걸 자기 스스로 죄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처벌하고 유죄 주고 감옥에 보낸 국가에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복수가 정치의 이유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 닿지도 않은 복수를, 조국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표를 쓰실 겁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겁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겁니까? 이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양문석 씨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사기 대출한 건 맞고 그건 미안한데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양문석이 언론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와주실 겁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자기 죄진 사람이 언론에게 복수하고
검찰에게 복수하고 이렇게 이걸 노멀로 만드실 겁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출마한다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을 비유해서 한 말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을 꺼내 말을 하려고 드니 불쾌감이 드는 말들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입니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불쾌하실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실 겁니다. 그래도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분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더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불쾌하실 겁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50, 60 이렇게 산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한 말들, 그건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과 철학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초등생 얘기, 위안부 얘기, 형수, 이상한 얘기,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 차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놔둘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그런 말이, 그런 생각, 그런 인생과 그런 철학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고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채널A 사건 때 열심히 공격받을 때 녹취록에 나왔던 제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다소 거친 말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한 명이 100억 털리는 것보다 100명이 1000명이 10만 원씩 털리는 게 더 나쁜 범죄고 서민 다중을 괴롭히는 범죄가 정말 나쁜 범죄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먹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말 기분 나빠서 그런 정치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드는 그 철학과 인생관으로 여러분 위에 군림하면서 이 나라를 정치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소 거칠거나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언정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나오면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반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선다면 정치 그만두고 내려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소중생을 위안부를 끌어낸 성적인 비하를 해도, 형수에게 이상한 욕을 해도, 자기 약속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자기 약속을 거절해도, 전관예우가 22억짜리가 나와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어차피 너네 우리 찍을 거잖아, 우린 마음대로 갈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희가 맡겠습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여러분, 비동의 간음죄를 10대 중요 공약에 민주당이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누구보다도 과격하고 강력하게 해온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보다 더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노력한 사람이 이 나라에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의 말처럼 도입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 죄 짓지 않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 너무 좋은 조항이거든요. 내심을 입증하는 거는 고발당한 사람이 그게 아니었다고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그거 어렵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마구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반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공약을 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반대하자 민주당이 이리저리 눈을 굴리다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비동의 간음죄라는 정책을 내는 건 정책적인 이유니까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줍지 않은 허접한 거짓말을 하는 건 그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그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분들도 많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라니요. 그럼 그 실무자 누군지 데려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를 망칠 거라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비교해 주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제 탐욕을 채울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범죄를 방어할 것 같습니까? 저분들의 거짓말과 저분들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범죄자 연대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정치인이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왜 선량한 시민들이 두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기죽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내주고 지금 우리가 지켜온 헌법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저와 박성중, 하종대 우리가 나설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도 김복덕 후보가 우리 부천의 김복덕 후보가
여러분 맨 앞에 나설 겁니다.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 대신 저희 넷이 우리 5명이서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화살을 맞고 폭풍을 맞고 눈을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저희가 민생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그걸 막고 있는 2조 심판해야 합니다. 범죄자 세력을 정치판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심판은 범죄자 세력의 심판은 민생이고 정치 개혁입니다. 자, 범죄자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 이재명, 제가 이 말씀드린 사람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후보들과 맞서는 사람 중에 김기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분 자기 식구 감싸기로 유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싸지 못할 정도의 무지막지한 투기로 청와대 비서관에서 잘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정치의 무대로 나오려면 그때 투기했던 부동산을 정리하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입니다. 그 수십억 부동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를 했다는 것 뿐입니다. 변호사비를 공천으로 챙겨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뻔뻔한 세력입니다. 거짓말하는 세력입니다. 범죄 세력입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주마등같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신장식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국당의 비례 몇 번째에 들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음주에 무면허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요, 한 번 음주운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러 권력을 달라고 한다? 그걸 허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히 이 부천에는 그런 식으로 공천 대납 같은 공천으로 변호사비 대납받은 걸로 비판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천벽에 이건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천 시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체 당 중에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여기에 모여주신 여러분, 주위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서로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얼굴 봐주십시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범죄혐의 줄줄 늘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선량한 여러분을 지배하려 드는 겁니까? 그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국민의힘 부족합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저 9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들 제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저는 그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할 겁니다.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이 처음 정치를 한 거지만 이번에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가 바꿨습니다. 수개표 병행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무조건 나가십시오. 안 나가면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부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그런데 왜 계속 같은 당을 뽑고 계십니까? 박성중은 파이터입니다. 박성중은 국회에서 싸워야 할 때 싸웠고 이겨야 할 때 이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왜 불러내셨습니까? 저는 남들이 겁나서 싸우지 않을 때 몸 안 사리고 싸웠고, 그리고 어려울 때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박성중이 바로 지난 국회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성중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여러분, 하종대를 아십니까? 하종대를 아십니까? 하종대는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일생에 평생을 바쳐온, 준비해온 무대를 앞두고 자기 희생을 한다? 여러분, 그거 하나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증명되는 겁니다. 하종대가 방송에서 했던 회도남과 같은 정치, 부천에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김복덕은 부천 사람입니다. 김복덕은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천의 구석구석을 훑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천을 힘있게 만들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김복덕이 내고 있는 공약들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김복덕의 공약은 대단히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부천을 위하는 것들입니다. 부천을 잘 살게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김복덕입니다. 김복덕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복덕은 부천의 교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교통이 김복덕의 공약대로 이루어지는 그림을 상상해봐 주십시오. 부천이 달라질 겁니다. 부천이 달라지면 경기가 달라질 겁니다. 경기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삐소리 나는 거? 그걸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삐소리 없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관대하신 겁니다. 삐소리 나는 발언을 안 했다면 몰라도 발언을 했다? 그걸 왜 삐소리로 지워지죠? 정말 지금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삐소리로 처리돼야 될 말이라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0대 때 한 말입니까? 30대 때 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양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해 주신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말들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거나 아니면 정말 20대 때 했던, 치기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당내외에서 저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의 눈높이만 봤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국민의 눈높이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비교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정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고 있습니까? 전혀 안 그러고 있죠. 말의 수위와 그 말을 했던 나이, 공식적인 석상이었는지 여부를 봐주십시오. 저쪽이 훨씬 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저쪽은 그냥 어차피 너네 우리 찍을 거잖아. 그냥 잔말만 묻고 찍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건방진 정치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이 조국이나 이재명 대표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과 국민이 뭐라 하든 지지층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 이거 저는 정치의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번 총선에서 봐주십시오. 여러분, 부천의 시민 여러분, 오늘 만나뵈서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의원 후보로 나서는 이상윤 후보도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윤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우리 오늘 첫 정치 일정입니다. 15분 예약돼 있는데 무려 45분을 했습니다. 한나라입니다. 한동훈